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뀨미까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다고 했으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뀨미까미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신기하다. 네, 지금 거기 몇 시예요? 여기 지금 낮 2시 40분이에요. 시차가 꽤 있구나. 네, 9시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해주실 이야기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엄마께서 조금 뭐 신기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좀 네. 감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조금 되게 소름 끼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집에 관련된 거였는데 예, 그 거기까지. 집에 정말 거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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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하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 네, 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알겠죠, 우리가?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야기는 소중하니까 다 들으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시크릿으로. 자, 네. 거기 지금 나라가 어디죠? 저 영국이요. 영국, 잉글랜드. 네, 네, 예. 네. 빈 맨체스터.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영국식 발음으로 기릿해 주시면 됩니다. 렛츠가. 네. 게릿입니다. get it. 오케이. 일단 저희가 집이 이제 서울 쪽 위쪽에 사는데 강북 쪽에 사는데 네네. 이게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현재 그쪽에 살고는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살던 동네가 이제 좀 지겨우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이사를 가시고 싶어 하셔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이제 서울에 막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청담역 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조금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땅치고는 굉장히 가격대가 괜찮은 데가 하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청담이면 싸도 네, 그쵸. 근데 싸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대략 얼마 엄청 정도? 싸지는 그 당시에 거기가 원래 보통 한 10억 한다고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한 7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게 그 집. 당시에 7억이라. 오케이. 예. 네. 그래서 되게 그 정도면 싼 편이니까 그치. 왜냐면 거기 땅에 비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럼 그 집을 한번 보러 가겠다 하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랑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집에 가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조금 기가 엄청 세세요. 이제 네. 기가 엄청 세시고 조금 꿈도 잘 꾸시고 하시는데 계속 가는 길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12층에 살았는데 네. 그 아파트는 14층이었어요. 14층. 네, 14층인데 고작 2층 차이였는데 계속 가시면서 나는 여기 사람이 떨어져 죽을 것 같아. 나는 니네가 싸우다 떨어져 죽을 것 같아. 난 자꾸 여기 사람이 떨어져 죽을 것 같아. 자꾸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앞에 계신데 이게 좀 신뢰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셔서 저도 옆에서 계속 엄마한테 엄마 왜 그래? 창피하게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집을 보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나는 사람이 떨어져 죽을 것 같다. 난 왠지 여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아니에요 사모님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서는 집을 보러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저는 막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위치도 그렇고 역도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엄마 나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 집도 되게 깔끔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집이 너무 좋아 엄마. 난 이 집에 이사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계속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자리에 집주인분이 계셨는데 엄마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사람이 떨어져 죽을 것 같다고. 예. 그러더니 갑자기 그 주인분한테 여기 사람 떨어져 죽은 적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 예, 예. 그래서 제가 엄마를 진짜 푹 치면서 엄마 진짜 그러지 마. 이거 너무 실례야. 그러지 마. 이러고서는 이제 결국에 나왔는데 이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니까 저희 엄마도 이제 위치도 괜찮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일로 이사 오자 하고서는 다음날 5시에 계약서를 씁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고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다음날 저희 엄마 혼자 5시에 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1시쯤에 그 동네에 이제 새로 부동산 오픈을 하시려고 다른 부동산에 가서 한번 상가 자리를 알아봐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미리 가신 거예요. 네네. 미리 가셔서 다른 부동산에 가서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동산에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신 거죠, 저희 엄마한테. 예.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어디 아파트에 14층짜리 몇 호에 이사를 가기로 했다, 원래.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다음에 상가짜리랑 이 집을 팔게 된다면 꼭 이 부동산에 와서 하겠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사모님 거기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예. 저희 엄마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하고서는 네 왜요? 이랬더니 사모님 거기 이러시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니 아니에요? 이렇게 끝내시더래요. 아, 안 돼. 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좀 찝찝한데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께서 그냥 아니에요 사모님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희 엄마가 찝찝한 상태로 차를 타고 계약서를 쓰려고 가기 직전에 그 착하신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딱 오시더니 사모님 이거 저희 부동산에서 말씀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러더니 사실 그 아파트 그 지금 이사 가시는 집에 자식이 있으셨대요. 예. 아들 중3짜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약간 그 극단적인 선택을 그 집에서 한 거예요. 예. 떨어져서? 네. 그래서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던 거예요. 그게 예. 실제로. 근데 저희 엄마는 너무 그 순간적으로 놀래기도 하셨고 화가 나잖아요. 그걸 속인 거니까. 예.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저기 사장님 제가 지금 무슨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서 중3짜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막 승질을 내시면서 아이씨 누가 고춧가루 뿌렸어? 이러더니 뚝 끊으셨대요. 헐. 그리고서는 연락이 아예 안 됐어요. 와.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 촉이 정확했네요. 네, 저희 엄마가 조금 그런 촉이 좋아요. 저희 엄마의 할머니가 약간 그런 쪽이셔서 옛날에 예. 좀 촉이 진짜 좋으세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렇지. 근데 이런 촉이 좀 있으면 이게 또 그쪽 일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더 좋을 수는 있잖아요. 오히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좀 필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와. 그런 집이 한국에 은근 많대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집들이. 그리고 저희 동네도 당연히 있고 저희 엄마는 이제 부동산 하시니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보세요. 근데 그런 집은 아예 맞지를 않으세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이게 마음적으로도. 예. 근데 되게 많대요. 한국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두 번째 이야기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사실 3가지를 준비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되게 짧게 가는 이야기예요. 저희 언니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예. 경기도의 어떤 절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절 같은 데 가면 장군신을 모시는 비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가끔 가면 있더라고요. 네. 그 절에 어떤 장군신을 모시는 비석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언니가 약간 나쁜 마음을 살짝 먹었었어요. 어렸을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장군신한테 혼난. 어떤 마음을 먹으셨길래? 어린 마음에 장난 반, 진담 반 약간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장군신 이제 어린애한테 이놈 하고서 한번 혼낸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일까요? 그런 얘기예요. 네. 네. 저희 가족이 절을 좀 자주 가요. 네. 저희 어머니가 좀 신실한 불교시셔서 절을 좀 자주 가는데 네네. 절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한 절에 갔는데 어머니는 절을 하고 계시고 저랑 언니랑 이제 아버지랑 해서 절을 막 구경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어떤 비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석을 가운데 두고 옛날식 나무로 해서 디펜스를 쳐놓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비석을 터치 못하게 그렇게 두고 그 비석의 맨 위에 동전이 막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동전을 던져서 그 위에 얹으면 약간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하. 막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의미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가족끼리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이게 장군신을 모시는 비석인가 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이제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보고 있고 이제 저희 언니도 와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되게 어렸을 때예요. 근데 언니가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500원짜리가 은근 많아가지고 그거에 약간 탐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언니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손을 막 뻗어서 이거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러면서 막 손을 뻗고서는 막 그걸 빼려고 장난을 겸 이제 진심 겸 이렇게 친 거예요. 예.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겁이 많아가지고 언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약간 저는 약간 그런 막 귀신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되게 관심도 많았고 해서 언니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예. 보고 계실 거야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니가 막 하다가 팔이 짧으니까 안 되니까 재미없다 이러고서는 막 뒤를 딱 도는 순간적으로 네. 저 그냥 기절을 한 거예요. 예. 몸이 딱 깎아시 펴지더니 근데 그 밑에 돌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계단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머리는 지켜야 된다 해서 머리를 확 잡고서는 언니를 딱 잡았는데 예. 언니가 진짜 너무 얼굴이 새하해가지고 이렇게 기절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일어나봐. 아빠도 이제 일어나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네. 언니가 눈을 살짝 뜨더니 할아버지가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언니 말을 들어본 즉슨 하얀색 수염에 하얀색 머리를 길게 가지신 할아버지가 도서같이. 그 절에 들어갈 때 옆에 사천왕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눈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눈이 무섭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 얼굴에 이제 머리 하얀 그런 한 분이 언니한테 이놈 하고서는 소리를 질렀대요. 예. 그 순간에 이놈 이러면서 막 소리를 빽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쓰러지고 그리고서는 계속 그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언니도. 예. 그러더니 이제 안 되겠다 집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언니는 바깥을 계속 보다가 이렇게 멍 때리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무슨 일이었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니가 기억이 안 난대요. 예. 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뭐지? 이러고서는 저희 가족도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는 네가 나쁜 맘 먹어서 혼내주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제 네 그렇게 나쁘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서는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저희 언니가 한 일주일 동안 같은 꿈을 꿨는데 예. 침대 옆에 이제 책상이 있었는데 책상이랑 의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책상 쪽에 보통 의자에 엉덩이를 대고 책상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하얀색 머리에 하얀색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책상에 엉덩이를 대시고 의자에 다리를 이렇게 놓으신 상태로 그리고선 다리를 꼬고 저희 언니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셨대요. 예. 계속 그 꿈을 일주일 내내 똑같은 걸 꿨어요. 저희 언니가.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군님이 약간 저희 언니를 혼낸 것 같아요. 이야. 그 당시에. 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뵙기도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정도면 뭔가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떻게 또 보이셨을까? 언니분은.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잘 모르겠는데 저 빼고 다 좀 뭔가 있나 봐요. 저희 집에서. 그러면 혹시 네. 언니분은 귀신 보시는 네. 분이에요? 저희 언니는 꿈을 잘 꾸고 예. 저희 엄마는 느낌을 되게 잘 느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할머니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느낌을 되게 잘 느끼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 할머니가 그쪽 일을 하셨던 걸로 약간 알고 있는데 장님이셨대요. 예. 장님이셨는데 다 알고 계셨대요. 이야, 그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그러니까 약간 좀 나름 그쪽에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네. 이제 이게 두 번째 언니분이 실제 언니분이 겪으신 거고 마지막 이야기일 텐데 네. 어떤 이야기예요? 마지막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프랑스? 그리고 예. 이거는 네, 제가 친한 언니가 있었던 일인데 저는 솔직히 영국에 귀신이 많다고 해서 영국에서 뭔가 많을 줄 알았는데 거의 예. 보면 대부분 프랑스에서 귀신 봤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오, 거의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영국은. 네, 근데 영국보다 프랑스에서 더 많이 봤어요, 이상하게. 오, 영국에서, 예, 예. 프랑스에서 봤다는 친구들을. 근데 이 언니는 그 이야기가 너무 무서운 게 저는 사실 귀신 이야기 좋아하고서는 좀 무섭긴 하지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도 귀신은 사람한테 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네. 그 언니가 겪은 걸 보고서는 가능은 하구나 이 생각이 딱 오. 들더라고요. 예, 예. 가능은 하구나 이런 생각? 그런 이야기예요. 그 그리고 프랑스에서 있었던. 레츠 게르시죠. 예, 일단 이 언니는 제가 영국에서 만난 언니고 예, 여기서 영국 분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결혼하신 게 한 5년 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 영국 남편분께서 이제 재혼을 하신 거였어요, 이 언니랑. 네네. 근데 여기 나라가 조금 신기한 게 옆집에 전 부인이 살아요. 바로 옆집에. 그래서 이제 전 부인이 가끔 언니한테 좀 신경 건드리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예.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도 원래 그 집에서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네. 언니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임신을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하니까 이제 그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옆집에 그 전부인도 있고 전부인의 딸도 있고 막 자꾸 막 언니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하니까 이게 조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다 보니까 남편분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나 여기서는 애를 못 낳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집을 빌려서 내가 임신 초기에만이라도 조금 좀 안정을 하고 싶다라고 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국 남편분께서 그 프랑스에 이제 보르도랑 파리 사이에 있는 되게 작은 시골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골 마을은 그 집이 주변에 다 농가밖에 없고 네. 다른 집에 가려면 차를 타고 20분은 가야 되고 마트를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을 가야 되는 그냥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고 집만 하나만 띡 있는 예. 그런 집을 빌리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엄청 으리으리했대요. 시골집이다 보니까 엄청 으리으리하고 그 언니가 처음에 갔을 때 느낌이 약간 미로 같은 느낌이었대요. 프랑스 야, 집인데 저택이구나. 엄청 막 네, 저택인데 이쪽 문을 열면 저쪽 문이 나오고 저쪽 문을 열면 저쪽 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한 집이었나 봐요. 옛날 네네. 집 완전. 근데 그 집을 빌렸는데 그 집에 처음에 딱 앞에 도착을 한 순간 이 언니가 엄청 둔해요. 진짜 네. 정말 그런 감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느낌이 누가 뭔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냥 네. 내린 순간. 근데 그게 남편분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남편분도 그 느낌을 순간적으로 같이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예. 같이. 어. 근데 그 집에 이제 가게 돼서 그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한 새벽만 되면 설거지 소리가 막 달그락 이렇게 난대요. 누가 자꾸 설거지를 예. 막 하는 거예요. 계속 달그락 접시 이렇게 쨍그랑 이런 소리가 나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쥐인가 보다 아니면 고양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집에 고양이는 없었고 쥐는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네. 쥐인가 보다 쥐가 막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언니가 이제 그 집에 가고 한 5일 뒤에 영국에서 친구들이 놀러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방이 많으니까 다른 방에 거기다가서 자라 하고서는 이제 또 거기서 있는데 또 여김없이 새벽에 또 달그락달그락 그러고 심지어 이번에 말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아침에 배가 고파서 뭘 해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대요. 네. 그리고서는 그날 오전이 돼서 너네 뭐 먹었어? 뭐 해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지금 일어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뭐 안 해 먹었어. 우리 지금 일어났어. 이렇게 해서 이 언니가 너무 둔하니까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친구들이 돌아가고 그 언니가 이제 침대에 이렇게 걸터서 눕는 거 있잖아요. 상체만 이렇게 세우고. 네네. 그러고 앉아서 이제 쉬고 있었대요. 근데 그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편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안방에. 근데 그 화장실에서 남편분이 이렇게 쓱 나오시면서 이 언니 쪽이 화장실 쪽이었고 바깥 그 오른쪽이 창문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창문 쪽으로 와서 누우셔야 되니까 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시는데 언니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게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그 옛날 시대 잠옷 있잖아요. 그 서양 잠옷, 목부터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 예. 그리고 머리에 빵모자 같이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다 넣는 그런 천으로 된 거. 예. 그거를 그렇게 입은 웬 할머니가, 머리도 새하얀 할머니가 진짜 기괴하게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아저씨를 따라가더래요. 오, 예. 네, 그렇게 절룩거리면서 아저씨 루트를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더니 아저씨가 이제 언니 옆에 똑같이 언니랑 같이 상체를 세우고 누웠는데 그 할머니는 아저씨랑 반대로 거꾸로 눕더래요. 예. 아저씨 발 쪽에 머리를 두고 그렇게 눕더래요.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걸 바라보는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대요. 예. 너무 놀래서. 그래서 이러고서는 딱 이렇게 눕는 순간 그 아저씨한테 남편 너 지금 어떤 할머니가 너랑 같이 누웠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그 집이 뭔가 이상한 건 알고 있었으니까 예. 야 장난치지 마. 그런 장난 재미없어.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게 예. 또 그 일이 있고 언니가 이제 무섭잖아요. 집에 혼자 있는 게. 그래서 항상 아저씨랑 같이 있고 아저씨가 장 보러 갈 때도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네. 이제 하루는 전 부인이 딸이랑 같이 또 온 거예요. 프랑스에. 근데 예. 그 딸내미가 프랑스의 디즈니월드를 가고 싶다고 해서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가자 아빠. 난 아빠랑 꼭 가야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 나는 가기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네 갔다 와. 너네 파리로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는데 그때는 순간적으로 너무 싫어서 난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내고 나니까 이 집에 혼자잖아요. 그렇지. 너무 무서워서 차마 그 안방에는 못 누워 있겠고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서 담요를 덮고 이렇게 오돌오돌 떨고 있었대요. 네. 계속 너무 무섭다. 진짜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떨고 있는데 위에서 자꾸 쿠당탕탕탕탕탕 이렇게 자꾸 소리가 나더래요. 미쳤네. 예.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오돌오돌 떨고 있었대요. 근데 계속 쿠당탕탕 쿠당탕탕 이렇게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그 쥐가 죽을 때 칙 이러잖아요. 칙 이러고서는 단말말을 지르고 소리가 잠잠해진 거예요. 싹 잠잠해졌는데 옛날 집은 위랑 아래랑 이 벽과 천장 사이가 이렇게 틈이 있는데 예. 그 언니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막 두리번 보는데 그 틈을 딱 봤는데 거기서 피가 막 흘러내리더래요. 오, 예. 피가 근데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대요. 차라리 이 집보다는 밖에 나겠다 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좀 진정을 시키고 다시 들어가서 그래 차라리 저 피보다는 안방이 낫겠지 이러고서 안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막 잠은 안 오는데 자야 돼 이러면서 그날 밤새도록 막 잠도 못 자고 벌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언니가. 그런 일이 있고 언니가 점점 그 집에서 쇠약해져 갔어요. 계속 점점 이렇게 몸이 아파지고 계속 밤마다 가위를 눌리고 자꾸 그 할머니가 자주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아저씨를 따라와서 거꾸로 눕는다든가 부엌에 누가 서 있는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안 좋았는데 하루는 아저씨가 이제 마트를 간다고 하고 언니는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난 쉬겠다 이러고서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언니가 계속 그때부터 들었던 생각이 이 집을 빨리 나가야겠다. 이 집에 있는 무언가가 이 언니 보고 빨리 너 나가 이렇게 말하는 기분이었대요. 계속. 그래서 이 집을 빨리 나가야겠다. 남편이 오면 남편한테 나 이 집 못 있겠다. 그냥 집으로 가자라고 말을 해야겠다 하고서는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가위가 딱 눌린 거예요. 예. 근데 가위가 눌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할머니 있잖아요. 그 네. 쩔룩쩔룩하면서 예. 그 할머니가 똑같이 또 화장실에서 딱 나오더니 이번에는 언니가 있는 쪽으로 딱 오더니 언니를 이렇게 보더니 막 머리도 산발에다가 빵모자를 쓰고 그 할머니가 막 엄청 기괴스럽게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귀신은 윙 하고 올라올 것 같은데 예. 그 할머니는 진짜 사람처럼 다 나이 드신 할머니처럼 침대를 부여잡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막 와. 부들부들거리면서 막 기괴스럽게 막 올라오더니 예. 이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딱 서서 언니를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막 입꼬리를 씩 웃더니 언니 배 위에 올라가서 미친 듯이 뛴 거예요. 할머니가. 와, 악독하다 뛰면서. 진짜. 막 뛰면서 막 웃으면서 하면서 뛰면서 막 뛴 거예요. 근데 언니가 너무 놀라니까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순간적으로 아이가 이제 유산이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피가 쫙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언니가 한동안 나 이 집은 도저히 못 있겠다 해서 다른 아예 새로운 집을 구해서 언니 혼자 있었어요. 그냥 남편도 보기 싫고 와. 다 보기 싫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실제 해코지를 했네요.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는 현재도 안 믿어요.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니는 근데 그때는 진짜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와. 근데 본인이 진짜... 당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럼 그 할머니는 그 프랑스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겠죠? 외국인 할머니. 네네. 그렇죠. 와,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네,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 그러면 그 까미님께서는 이야기가 또 네. 혹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딱 요 세 가지만 있으신 거예요? 제가 무서운 이야기 듣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주워 들은 건 많아요. 진짜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네, 나름 이야기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또 되게 많아요. 네. See you again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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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다시 만나요. 네, See you again 하고 오늘 세 가지 이야기도 진짜 소름 돋고 그리고 말씀도 워낙 표현을 잘해 주시니까 정말 우리가 그 감사합니다. 곳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네. 진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See you again. 네, see you again이요. again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다시 연결해서 볼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이분 다시 See you again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야기를 너무나 또 잘 해주시고 또 주워들은 이야기가 많다고 하시니까 또 실화 주변에서 많이들 이제 여쭤보시는 분 같아요. 인터뷰를 좀 하시고 그러신 분 같아서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See you again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근데 마지막 이야기도 소름 돋았지만
결국엔 귀신이 사람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었던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귀신들과는 좀 다르게 해외 귀신들은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물건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해외에는 폴더가이스트 현상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분명히 뭔가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각 나라마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있다. 동네마다 이상한 사람들 아니면 혹은 이상한 소문, 이런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 아저씨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제보자분 동네에는 서울대 아저씨라는 분이 있었대요.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확인이 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 서울대 아저씨가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간대요. 아이들끼리 노는 그런 장소에 와서 자꾸 아이들에게 다가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간대. 근데 그 아저씨가 데리고 간 아이는 막 얼굴이 막 멍이 들고, 그러니까 맞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저씨가 실제로 있었구나. 어떤 아저씨인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지금 서울대 아저씨, 네. 서울대 아저씨라고 유명했다고 하는데, 요게 대략 몇 년도쯤 이야기죠? 제가 지금 30인데 초등학교 네. 1학년 때 얘기예요. 그러면 그, 꽤 오래전이네요. 네, 근데 저도 약간 트라우마가 비슷하게 남아버려가지고 그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이 아저씨를 언제 처음 보셨고, 도대체 어떤 아저씨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처음 본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전에도 제가 경기도 양평이란 곳에서 살았었는데 오, 그 지역에서 되게 많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많이 마주치던 사람이었어요. 예. 키는 한 190 정도 되고 되게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외사촌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교회로 놀러 가게 되면서 제가 폭행을 당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실제로 보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진짜요? 때려요? 네네. 네, 그거를 때리는 거를 실제로 봐서 너무 어린 나이에 봐버려서 저도 약간 안 좋은 트라우마가 남게 돼버린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게 서울대 네. 아저씨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 사촌이 나중에 폭행을 당하게 돼요. 이제 성인이 돼서 둘이 술 한잔 하게 되면서 이 아저씨 얘기가 또 나왔는데, 야, 근데 그때 이 아저씨가 나 때릴 때, 야,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서울대 나왔어.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렀다고 완전 해가지고, 미친놈이네, 그거. 네, 서울대 아저씨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너무 무섭다. 잠깐만. 서울대,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면서 나 서울대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네네, 그 친척이 얘기하기는 원래 서울대 나왔다고 이렇게 대학명을 얘기하기 좀 그래서 S대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촌이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괜찮아요. 왜냐면 뭐 서울대는 유명한 대학교고 그 대학교에 그쵸? 나온 사람은 아닐 테니까, 그 사람은. 네네. 100% 아닐 것 같긴 아니죠. 한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제 사촌인 친구랑 사촌이 외가댁에 살았는데 그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저희 친구들이랑 무슨 아지트 비슷하게 해갖고 맨날 놀던 곳인데
거기서 이제 깡통차기나 비석치기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주 보이던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아저씨도 같이 하자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길래 그 아저씨랑 이제 깡통차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막 정글짐에 이렇게 저희를 안아서 올려주시고 막 이랬었어요. 아, 처음에는. 네, 그래서 저희는 친구들도 많았고 호감이 가니까 계속 같이 놀고 있었는데 깡통차기를 하다가 이 게임 자체가 깡통을 차서 숨잖아요. 이렇게 숨는데 이 사촌이랑 이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한 20분 정도? 그래서 못 찾겠다 꾀꼬리 막 이런 거를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뭐야 이러면서 애들이랑 야 빨리 찾으러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하 1층부터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내 친구들을 나눠서 찾게 돼요. 저랑 친구 한 명이랑 지하 1층에 청소년 예배실이 있었어요. 청소년 예배실을 딱 들어갔는데 그 청소년 예배실 문이 되게 흰 색깔 문이었는데 그 손잡이를 딱 열라고 딱 잡는 순간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예, 예. 이거를 분명히 사촌 목소리인데 무섭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 예. 아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문을 살짝 열었는데 목사분들이 강의하는 그 탁자가 있잖아요. 그 뒤쪽에서 그 아저씨가 사촌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 되게 그 기억이 지금도 막 나는데 막 발로 밟고 뭘 자꾸 집어 던지고 막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저씨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아저씨가 히히히 이러면서 웃고 있는 거야. 걔를 오, 침착을 미쳤다. 때리면서. 예. 너무 무서워갖고 굳어 있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그 교회 그 일직선으로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예. 사람들 여러 명 앉는 그 의자를 다다다다다 하고 타고 넘어서 우리들 쪽으로 팍 뛰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막 뛰어오는데 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는데 제 친구랑 그 지하실 계단으로 하고 뒤도 안 들어보고 막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어요.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때 뛰어 올라간 다음에 저는 외가댁으로 도망을 갔죠. 예. 너무 무서우니까 외가댁으로 막 도망가가지고 헐레벌떡해갖고 그때 외삼촌이 계셨는데 외삼촌한테 지금 막 큰일 났다고 지금 빨리 예배실 가야 된다고 지금 얘 맞고 있다고 막 이상한 일이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랑 해서 예배실을 막 걸어갔어요. 예배실로 갔는데 친척 애가 그 맞고 있던 장소에서 개 떨듯이 울고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떨듯이 떨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걔가 회색깔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이 오줌을 싸서 이 바지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네,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너 무슨 일이냐 왜 그랬냐 막 이렇게 얘가 어버버거리는 거야. 누가 날 때렸어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친척이 트라우마가 정말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 좀만 키 큰 남성 어른만 보면은 얘가 바들바들 막 떠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일 있고 나서 한 일주일, 2주 정도 됐을 때 초등학교 때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전교생을 데리고 하는 조회 시간에 교장선생님이 그 아저씨의 인상착의를 말하면서 이런 아저씨가 양평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다니셨어요. 순찰을 다니시고 제가 1, 2년 뒤에 같은 지역의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예. 전학을 갔는데 운동장에서 똑같이 애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방과 후에. 근데 정문에서 엄청 큰 실루엣이 보이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 아저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심장이 진짜 멎을 뻔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그런 아저씨들이 있었다 막 이러면서 나이가 들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저씨한테 당했던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네. 똑같은 거예요. 야, 그 아저씨 나 때릴 때 나 서울대 나왔어 이러면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진짜? 아니, 서울대 나왔다, 뭐, 진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 그거를 어린 아이들한테 그러냐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기는 한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웠죠, 당시 나이에는. 그렇지, 이게, 이런 게 왜 무섭냐면, 그냥 소문으로, 아니면 그냥, 뭐, 괴담으로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겪은 거잖아요. 네, 실제로 겪고, 실제로 누군가를 때리는 걸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더, 얼마나 무서워요.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공포의 존재였을 거고. 그러면 이 아저씨가 키가 190 정도 되는 되게 건장한 아저씨였고, 대략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였나요? 그때 한 30 정도 돼 보였어요. 30 제가 정도? 1학년 때. 네네. 되게 많아 보이진 않았고, 지금 와서 되게 무섭다고 느끼는 게, 처음에 엄청 잘해줘요. 네. 처음에 웃으면서 막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사다 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잘 놀아주다가, 막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게 되게 무서워서. 그러면 이 아저씨가 그 당시에 여기가 경기도 양평 어디에서 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양근리인데, 활동했던 네. 곳은 양근리인데, 양평이 정말 좁아서, 어, 양평 사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아실 거예요. 뭐 어떤 아저씨인지. 되게 활동을 아, 되게 많이 했고, 중학교 때까지 이게 양평에서 다녔는데, 학교를 되게 많이 찾아갔었어요,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친놈이다, 완전. 중학교를 가서도 받고, 초등학교를 전학을 갔는데도 거기서도 받고, 예. 그래서 되게 회자가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 지역에서. 어른들도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최근은 아니지만 예전에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아저씨다. 네네네. 최근에도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무섭다, 그러면. 지금 애들한테도 그러고 있다고요? 최근에 저는 양평이 고향이라서 내려가긴 하는데, 내려갈 때 이 아저씨 얘기가 종종 나와요, 친구들한테. 예. 술 한잔 하다 보면은, 야, 나 그 아저씨 그 아저씨 봤다? 나 그 아저씨 아직도 그러고 댕기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박인데, 이거? 네, 그래서 찾아보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 양평? 아까 양근리라고 하셨죠? 양근리에 예, 예. 좀 오래 사셨던 분들이고, 거기서 뭐 초등학교를 나오거나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 서울대 아저씨. 네네. 어휴, 무섭다. 그냥 나는 왜 이게 딱 저한테 제보를 주셨을 때 서울대 아저씨요 이러길래 서울대 아저씨가 뭐지 했는데 이런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아우,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막 생각이 나서 막 손이 막 바들바들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또 동네 이상한 아저씨 또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소중한 제보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혹시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양평 사시는 분들 뭐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양평의 그 서울대 아저씨가 아직도 활동을 하는지 정말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 활동을 한다면 또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아이들, 정말 순수한 아이들을 왜 잡아가다 나 서울대 나왔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때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너무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양평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저씨에 대한 근황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있다. 자, 오늘 우리 동네 괴담에서 소개될 이야기는요, 바로 시청자 윤티님이 실제로 어릴 적에 목격하셨던 한 아주머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정말 정말 또 소름 돋는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구구콘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였을까? 왜 구구콘 아줌마였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도 기괴한 행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윤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윤티님 또 예전에 시들무 참여도 해주셨고 오늘 또 우리 동네 괴담으로 찾아와 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동네 괴담 해주실 내용 자체가 네, 동네에 구구콘 아줌마가 있었다. 동네가 어디였고 그리고 좀 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네네. 그쪽에 보면은 그 빨간 버스 번이 있는데 그거 이제 버스 음,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국민학생 때인데 그쪽에 이제 제가 그 아주머니를 맞닥뜨리기 전에 소문으로 들었던 건 그 아이스크림 콘 있잖아요. 예. 그 콘에 그 비둘기나 고양이 그 머리만 이렇게 담아서 다니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이제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우동개처럼 그냥 그 아줌마 있대.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끼리는 무서워만 했었는데, 예, 예. 맞닥뜨릴 거란 생각은 전혀 못 했었죠. 그리고 믿지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루는 말로만 듣다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이제 하교하는 길에 거기가 언덕이거든요. 그 예.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나홀로 집에 보면 그 비둘기 아줌마 이렇게 되게 넝마주이처럼 옷 입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아시려나요? 알죠, 알죠. 네. 근데 그게 다 까만색이에요, 옷이. 다 이제 검은색으로 넝마주이로 옷을 입으신 분이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멀리서 봐도 약간 무서운데 그 아줌마인지는 모르고 저희가 가까이 갔어요. 그분의 이제 주요 타겟이 어린애들이에요. 어른들한테는 안 그러세요. 예. 제가 이제 그 중에 친구들 무리에 있다가 저 아줌마 같은데 야, 아니겠지 해놓고 지나가는 길에 이제 본인 얘기하는 걸 들으셨는지 가까이 오시는데 이렇게 뒤에 뭐가 있어요. 오, 등 뒤에. 근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무서운 게 눈앞에 닥쳤을 때는 전혀 인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봤는데 이렇게 딱 꺼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우리의 여왕님이시다 예.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딱 앞으로 꺼내셨는데 그 아이스크림 그 콘 위에 비둘기 머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실제 근데 진짜 비둘기예요? 진짜예요. 주작 아니고 진짜로 예. 비둘기 머리가 그 작잖아요. 되게 몸에 비해서 땡그랗고.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갱강 잘려서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구구콘 안에. 예. 근데 이제 그게 거기 잘려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못 하니까 자세히 봤거든요. 자세히 봤는데 기절을 해서 저는 거짓말 아니고 이제 어릴 때니까 이제 볼일을 받고 지렸고 그 친구들은 이제 와 하면서 이제 도망갔어서 그분을 이제 그렇게 처음 만났었어요. 이야, 그리고 미쳐버렸다. 나서 제가 이제 또 봤으니까 또 소문이 나고 진짜 이제 정확한 동네 괴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얘기하던 아줌마를 직접 봤다. 근데 이제 엄마는 뭐 귀신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정신 이상하신 분인 것 같으니까 다음부턴 가까이 가지 말라고 라고만 하셨는데 더 문제는 비둘기도 귀한 생명이지만 이제 그러고 잊고 지냈는데 그때 같이 있던 친구가 다음번에 저희 없을 때 혼자 그분을 맞닥뜨린 거예요, 동네에서. 1대1로. 네, 1대1로. 경중을 따질 순 없는데 저는 비둘기 머리였는데 그 친구는 고양이 머리로 봤대요. 이제 좀 많이 충격적이잖아요. 고양이는 비둘기도 충격적인데 그땐 뭐 핸드폰도 없고 뭣도 없을 때긴 한데 이제 그 다음날 학교에 모여가지고는 걔는 이틀인가 3일 학교 안 왔었어요. 충격으로. 그거 보고 나서 놀래서.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똑같은 루틴이고, 그 어른들이나 남자분들한테는 안 그러고, 왜냐면은 되려 해코지 당하니까 본인이. 그렇죠. 근데 어린애들은 놀래고 뭐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이상 행동을 하시는 분이셨고, 이제 그게 벌어졌던 동네는 이제 인천 서구 가자동이었어요. 네. 와, 아니, 네. 가자동이 제가 옛날에 효성동 살았거든요. 그 옆 동네. 예, 예, 맞아요. 네네. 그 자주 가진 않았는데,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쪽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재개발 지역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그 사거리, 가자 사거리인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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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쪽이 살짝 뭔가 재개발 막 그 덜 상가랑 이런데, 발전된.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같은 연배라,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사실 뭐 귀신 이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이상하신 분이셨던 것 같고, 한 개만 빨리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말해도 되나요? 우리 동네 괴담 같은 하나, 그 비둘기 아주머니 말고. 네. 좋죠. 예. 아, 예. 지금은 없어진 아파트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 아주머니 출몰 지역에 큰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고, 옆에 새 이름을 딴 아파트가 있었어요. 되게 빌라처럼. 네. 근데 그 아파트 지하에, 이거는 약간 믿거나 말거나인데, 지하실에 강씨가 산다고. 그런 소문이 근데 이거는 있다더라. 말이 안 돼. 지하실에 강씨가 살아서 밤마다 이제 나온다. 근데 그때 연결돼서 소문났던 게 그 비둘기 아줌마가 아침에는 이제 그렇게 사람 모습이고 밤에는 그 지하로 가서 강씨가 된다. 막 이거는 약간 와전된 것 같은데 아하. 이제 이건 약간 소설처럼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저랑 제 친구들하고 그 경비 아저씨 안 계실 때 그 아파트 지하 내려갔다가 되게 혼났었어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만 무서운 얘기지, 경비 아저씨한테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애들하고 이제 무슨 탐험대처럼 한번 그 아줌마도 파헤쳐보고, 거기에 이제 비둘기 머리랑 고양이 머리 많이 쌓여 있다고. 네네. 그리고 아줌마가 이제 밤에는 강신데 아침에는 이제 사람 모습으로 그러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하고 이제 아저씨 눈 피해서 지하실 내려가다가 이제 걸려서 되게 혼난 적도 있고, 제가 34인데 제 나이 또래 그 동네 친구들은 그 강씨 얘기는 다 알았었거든요. 예.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네. 바로 옆 동네고 저랑 동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옆 동네인데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동네에 뭔가 실존했던 그 아줌마인데, 이제 강씨는 네. 말 그대로 이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와전이 될 수 그냥 있는 지어낸 것 부분이니까. 같아요. 네. 그쵸.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네네. 아줌마는 실제로 보셨잖아요, 지금. 전 봤어요. 전 이야, 봤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 있잖아요. 예, 예. 그 아줌마가 자주 출몰했던 뭐 그런 거기가 있나요? 동네가? 가자동에 어디에서 좀 많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아줌마를 목격했던 곳은 여기다. 이런 거. 가자동의 그 아파트 이름을 말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아파트가. 아, 예. 요즘치고 예전에는 저희 또래 때는 아파트 이름이 되게 단순하고 이렇게 명확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단순했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뭐 아이파크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는 딱 떨어지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강씨가 나온다고 한 그 빌라는 아예 허물어졌고요. 네네. 그래서 언급해도 되는지는 돌비님이 판단해 주시면. 허물어졌으니까 그건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공작 아파트였어요. 아, 공작. 네, 공작 아파트. 오호, 공작 아파트. 지금은 허물어졌고. 지금은 허물어졌고, 거기가 그 광역버스만 시점인 곳이거든요. 시작하는 네네. 곳. 네네네. 네, 그게 이제 저 구석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보면은 공작 아파트랑 그 옆에 아직 있는 비읍자로 시작하는 아파트 사이에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서 그렇게
허튼 짓을 하고 다니셨었고 저도 거기서 봤었고. 아, 근데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근데 너무 이제 귀신보다 무서운 게, 그러니까 또 모르겠어요. 귀신 쪽으로 들리신 분을 봤으면 또 그게 더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뭔가 살아있는 걸 해한 거를 코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외상이 없이 죽어 있어도 되게 움찔한데, 이게 절단이 된 거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꼭 있어요. 이분이 우리의 여왕님이시다. 여왕. 예. 아니, 뭐, 살아있는 동물 머리 잘라놓고, 그걸 보고 또 여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무서운 일이었고, 지금 저도 고양이 키우는데, 네, 가끔 이렇게 아찔아찔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대략 그때 당시에 제보자님이 몇 살 때 좀 목격이 많이 된다, 몇 살 때 또래 애들한테 이런 게 있었나요? 제가 88년생이고, 제가 국민학교 2학년? 아, 2학년에서 4학년? 고 사이쯤이었어요. 고학년은 아니었고요. 88에서 90 사이의 친구들이 많이 알았고, 그리고 그분은 제가 직접 봤고,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추정컨대 지금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지금 한 80대시거나 살아 계시다면 아니면은 돌아가셨거나 그랬을 나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말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금은 안 네. 나타나겠죠, 그죠? 요즘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괴담 쪽으로는. 오늘 어떻게 보면 제목만 네. 봤을 때는 구국콘 아줌마라고 해서 뭐야, 그쵸. 구국콘? 뭔가 웃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 정말 그 소름 돋는 진짜 우동교에 딱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런가요? 오늘 또 용기 네. 내서 또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정말 무서웠던 그 아줌마 비둘기 머리를 잘라놓고 구구콘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여왕님이시다. 우리 여왕님이시다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 그 자체로 진짜예요. 뭔가 희열을 느꼈던 너무 것 싫어. 같아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제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때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예를 들어서 88년생부터 90년생 정도까지 그때 인천 서구 과자동에서 사셨을 때 이 아줌마를 목격하신 분이 있다면 이 아래다가 댓글을 꼭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괴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네에서 혹은 이상한 소문이나 이런 경우를 제보해 주실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꼭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